안녕하세요, 곽찬입니다. 요새 뉴스거리들이 너무 많아서 금방 묻혀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유방 보형물 수술을 받으신 환자들께서는 충격적인 뉴스가 얼마 전에 한번 있었죠. 한 일주일쯤 됐나요?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이름도 제가 읽기도 어려운데요. 사실 보형물 수술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 이름도 생소하고 용어 자체도 낯설기 그지없는 이런 실체 없는 유방암에 걸리는 환자 이야기에 심한 공포심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사실 미국 쪽에서는 3, 4년 전부터 이 신종 유방암에 대해서 간간히 학계에 보고가 있어 왔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유방 보형물 수술을 고민해 보셔야 하는 이유 해가지고 그때 신종 유방암을 꼽아서 영상을 올린 바 있었죠. 우리나라보다 10년 이상 유방 수술을 먼저 했던 곳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나타난다는 건 국내에서도 모른 채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 성형외과 학회에서도 이에 관한 꾸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해서 저도 좀 놀랐는데요. 이미 서울 쪽에서는 유방 수술 받았던 병원으로 환자들의 문의 전화 때문에 일대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유방 보형물 수술을 받으셨거나 고민 중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제일 궁금하신 건 이미 수술 받으신 환자들께서 제거 수술을 그냥 받아야 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보형물 때문에 신종 유방암이 생긴다는데 언제 터질지도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사실 이 신종 유방암에 대해서 아직 연구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유방 수술하고 나서 보통 10년 정도 있어야 이 신종 유방암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유방 보형물 넣고 10년 이상 지난 사람 자체가 한국에는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미국 쪽에는 좀 더 자료가 많은 편이어서 외국 논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걸릴 확률 자체가 매우 낮습니다. 에릭 스완슨이라는 분이 2017년 10월 달에 발표한 저널에서 데바라는 선생님 연구를 이용했는데요. 유방 수술한 지 8년 이상 된 4,414명 여성 중에서 한 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4,414명 중에 이르면 0.02%죠.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의 그 정도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이게 걸리면 무조건 죽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건 2016년 1월 달에 마크 클레멘스라는 쌤이 제1저자로 발표한 논문인데요. 여기 보면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절제를 하면 이 신종 유방암에 걸려서 5년간 생존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해요. 종합해보면 이 신종 유방암은 굉장히 낮은 확률로 걸리는데 걸리더라도 치명적인 확률은 낮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로 지금 유방 보형물이 있으신 분께서 불안해가지고 예방적 수술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한 이건 성형외과 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불안하신 분 있다고요? 이걸 믿을 수 있겠느냐? 이 연구들 발표하신 에릭 스완슨이나 데바, 마크 클레멘스라는 분이 문과 출신 여고생일 리가 없죠. 언젠가 한번 다루고 싶었던 주제였는데 유방 보형물이 표면 질감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있는 건 똑같아요. 실리콘을 고형화시켜서 만든 거지만 표면이 거칠거칠한 것이 있고 표면이 매끈매끈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연구된 바에 따르면 이 표면이 거칠거칠한 텍스처드 임플란트가 이 신종 유방암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유방 보형물도 유행을 타는 게 몇 년 전부터 텍스처드 임플란트가 약간 대세처럼 되면서 대부분 수술에 이 텍스처드 임플란트를 사용했어요. 이유는 이 임플란트 넣고 나서 낫는 과정 중에 이 거칠거칠한 표면 사이사이로 유방 조직들이 자라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유방 보형물 수술을 하고 나서 반드시 발생하는 피막 구축을 억제하거나 약하게 발현시킨다는 거예요. 이 피막 구축에 대해서는 제가 올렸던 이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유방 수술하고 나서 너무 자주 발생하는 합병증이고 이것 때문에 재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의사들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까 매끈매끈 임플란트 대신에 거칠거칠한 이 텍스처드 임플란트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 신종 유방암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을 때였죠. 만약에 본인이 유방 수술을 받았는데 어떤 보형물을 넣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일단 수술한 병원에 여쭤보시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보형물을 썼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만약 그때 매끈매끈한 스무스 임플란트를 넣었다고 하면 특별히 이 신종 유방암에 대해서 좀 덜 무서워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게 텍스처드 보형물을 넣으셨다고 한다면 이 신종 유방암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 알러간이라는 회사에서 이 텍스처드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발적인 리콜을 해서 더 화제가 됐습니다. 웬만해서 보형물을 리콜하는 일은 잘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이 알러간 보형물이 문제인가 보네. 나는 다른 회사 거 넣었으니까 나는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할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알러간이라는 이 회사는 유방 보형물 업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회사이고
옛날에는 알러간 보형물밖에 없었어요. 때문에 8년 이상 지나야 주로 발생한다는 이 신종 유방암 발생에 있어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특정 업체를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나온 지 5년도 안 된 국산 벨라젤이라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 유방암이 발생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뭐 이 회사가 예를 들어 3년에서 5년 이후에 이 신종 유방암이 발생하지 않을 보장이 없다는 거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래서 유방 수술을 계획하고 계신데 뭐 알러가는 안 좋은 거니까 뭐 난 모티바 해야겠다, 벨라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굳이 하실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신종 유방암이라는 게 걸리면 어떻게 되나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방에 장액종이 생기는 것이 주 증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액종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 물이 차는 거예요. 그 밖에 뭐 종괴라든지 피부 발진 등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네요. 물이 차거나 피부 발진들이 발생했는데 본인이 유방 보형물 수술한 지 8년 이상 되었고 뭐 거칠거칠한 텍스처드 임플란트를 넣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가까운 성형외과 전문의나 본인이 수술받았던 병원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시는 게 우선이 될 겁니다. 물이 찬 것을 빼가지고 검사를 먼저 받아봐야 됩니다. 하지만 뭐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걸릴 확률도 낮지만 걸리더라도 그렇게까지 치명적이진 않다는 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는데요. 유방 보형물 수술이 실제로 이득이 정말 많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종 유방암 때문에 너무 실체 없는 불안감에 망설이시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논문도 좀 찾아보고 했습니다. 아직도 이 신종 유방암에 대한 내용은 사실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알려진 지 그렇게 오래된 유방암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 분야인 만큼 너무 섣부른 속단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